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내용은 수학 상의 7번째 단원인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한 모의고사 킬러 문제. 뭐 사실 1학년 내용이라서 킬러 문제라고 할 건 없지만 킬러 문제 조금 어려운 거 모아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별로 보고 싶은 친구들은 문항별로 검색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냥 이거 쭉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2018년 3월 고2 14번 문제입니다. 고2 문제인데 왜 고2일 건가요? 원래 3월 달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2 3월 달은 내용이 딱 고1 내용이 100%야. 그게인즉슨 고1 내용을 내가 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심화로 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고2 3월달 모의고사를 봐보면 되게 확실하게 나와요. 물론 이제 내신 문제로도 가능하겠지만 내신 문제보다는 좀 더 수능형 문제들, 그러니까 좀 더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더 잘 푸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고2 3월달 문제, 고2 3월 문제 풀어보면 좋다 이 얘기죠. 자, 설마 7차 방정식은 아닐 거 아니야. 응. 전개를 좀 해도 좋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전개가 재밌게 될 것 같은데, 음, 이거 보자. 요렇게가 두 칸 차이, 요렇게가 두 칸 차이. 요렇게 둘이를 묶어볼게. 이렇게 되지. 요렇게 둘이를 묶어볼게. 그러면 얘네 둘이가 공통인수지.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됐지? 음. 여기서 실근은 아닌가?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현재까지 요렇게 됩니다. 이거 식 풀 때 아직까지도 옛날 못 보는 친구들은 이거 똑같은 거네 지우면 되겠네 이렇게 지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우는 거는 안 돼. 물론 저게 0이 되려면 x가 i인 허수가 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막 지우지는 않을게. 그러면 넘겨. 요렇게는 0이지. 그리고 나서 지우는 게 아니라 이걸로 묶어볼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둘이가 있는데 둘이는 전개해서 쓰자. x 다섯 제곱 이렇게 하면 x 다섯 제곱 x 네 제곱 x 더하기 1이야. 그러면 x 다섯 제곱 x 네 제곱 x 더하기 1인 상태죠. 됐나요? 거기에서 누굴 빼? x 다섯 제곱 x 네 제곱 뺄 거니까 이러면 이거 다 없어져. 그러면 아까 안 지우길 잘했지? 허근 남잖아. 됐죠? 자, 여기서는 뭐 굳이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것도 없고 x 하나는 누구야? 마이너스 1. 그리고 x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i던가 마이너스 i던가. 근데 i도 4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i도 4제곱은 1이고 심지어 마이너스 1도 4제곱은 1이네요. 다 더하면 3 나올 거고. 그냥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었나 보죠. 문제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거 좀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막 지우면 안 돼. 막 지우면 안 되고 넘겨서 풀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요게 2018년 3월 고2가 14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볼 문제는 2020학년도 3월 고2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20번 문제면 옛날로 치면은 고난이도 문제인 거야. 완전 최고난이도는 아니어도 고난이도 문제라고. 근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주로 보는 친구들이 고1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음,
기니디 문제, 그러니까 진입한별령 문제라고 푸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푸는 요령이 부족할 수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되는 얘기가 있다면 저거는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풀어야 돼. 뭔 소리냐면 기역 풀고 그 다음에 니은 풀고 그 다음에 디귿 풀어야 되지. 니은 풀어봤다가 디귿 풀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통 기역 풀고 그걸로 니은 풀고 기역 니은을 이용해서 다시 디귿을 풀고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자, 4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그리고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거야. 인수분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걸 어느 정도 가정을 해놓고 기억부터 천천히 풀어볼게. 기억부터. 자,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놨지. 자, 문제를 좀 줄이고 자, 기억부터 보면 A가 1이면 여기 이제 가정인 거야. 기억에만 한정되는 가정. A가 그냥 1인 거지. A에다 1을 집어넣으면 x 4제곱 더하기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거는 솔직히 좀 쉬워. A가 1이라고 치면 애초에 계산이 되거든.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 해서 인수분해해서 계산된다고 했죠.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고 보다시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복원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두부는 아마 x제곱이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허근이고요. x제곱이 3이 되게끔 하는 값 바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얘네들이 우리가 찾는 실근이고 이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맞죠? 됐죠? 자, 그리고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모든 허근의 곱은 3이다. 자, 이제 기획은 끝났어. 기획은 끝났다고. 무슨 말이냐면 기획 틀렸다는 얘기 아니라 기획이 이제 끝났다고. A가 1이라는 얘기는 니은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니은에다 적용시키면 안 돼요. 근데 기획을 풀면서 어느 정도 느꼈겠지만 이거 어쨌든 보기차식이야. 어쨌든 보기차식이고 의심을 해봐야 돼. 이거 굳이 이렇게 친절하게 인수분해가 될 리가 없거든. 그리고 보다시피 얘네 둘이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면 말이지.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거랑 똑같이 나오네. 자, 고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었던 이 식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을 풀면서 아 이게 보기차식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거 인수분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자, 괜찮지?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모든 허근의 곱은 3이다. 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됐다는 건 2랑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야. 그럼 실제로 얘가 얘네 둘 중에 하나지. 둘 중에 하나가 4였다는 얘기지. 이게 4든가 또는 이게 4든가. 자, 이게 4가 되려면 A는 2여야 돼. A가 2라고 치면 식이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x는 2랑 마이너스 2 나오고 x제곱이 마이너스 3이잖아. x는 루트 3i죠. 풀마. 그럼 하나는 루트 3i,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i. 아니 뭐 근각계수의 관계 써도 되긴 해. 어쨌든 두 군의 곱은 3이 맞아요. 근데 반대로 근데 이게 반대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이게 4가 되면 만약 이게 4가 될 수도 있긴 하잖아. 그럼 a가 뭐여야 돼? a가 9여야 돼. a가 9여야 된다고. 근데 a가 9면 이게 여기다 9 집어넣어 봐봐. 그럼 x제곱 빼기 11은 0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애초에 실근이 나와. 루트 11이랑 마이너스 루트 11. 그럼 모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다라는 게 성립을 애초에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건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고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가 된다면
모든 허근의 곱은 3이 되는 게 맞다고요. 참이에요. 오케이? 자, 됐고. 아까 하던 얘기 자리 모자라니까 위에 거에다 풀지. 아닌가? 디귿 여기다 풀게. 디귿. 자,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다. 현재 요렇단 말이야. 인수분해 된 상태가. 그러면 잠깐 지울게 여기. 결국은 x제곱이 a 빼기 5던가 혹은 x제곱이 a 플러스 2여야 돼. 근데 이게 정수가 되려면 이게 제곱수던가 또는 이게 제곱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곱수가 되면 저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정수인 해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요 조건을 빼먹을 뻔했네. 어쨌든 베이스에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고 했잖아. 모두 가진다고 했다.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2가 a 빼기 5보다 커.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2는 양수여야 되고 그래야 제곱한 게 양수가 되면 실수인근이 나오지. 그리고 a 빼기 5는 음수여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게 된다고. 정렬 a는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되는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 중에서 마이너스 2는 는도 상관없지 않나? 마이너스 2는 는도 상관없어.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 2면 0이니까 0도 실수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한 적은 또 없거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수가 될 수 있으려면 a가 2 가능해요. a가 2면 이거 4여서 완전 제곱수예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 가능해요. 맞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면 이게 0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세 개의 a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모든 a의 합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죠? 아까 니은도 맞았던 것 같아.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이거 뭐 그냥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잘 모르겠어. 5번으로 찍으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것도 굳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자면 막 5번으로 찍는 건 아니고 이게 기역이 맞으면 그것 때문에 니은이 맞고 니은이 맞으면 그것 때문에 디귿이 맞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일 확률이 높은 거야. 근데 또 선생님들은 문제 내시는 분들은 또 바보는 아니거든. 너네가 맨날 5번 찍어서 내면은 풀어서 답 맞춘 사람들이 억울하잖아. 응?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안 찍고 풀 수 있게끔 제대로 풀어서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제대로 만든다고. 그래서 5번이 아닌 경우가 요즘은 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5번이었던 적도 있어 진짜로. 자, 아무튼 이게 2020년 3월 고2 20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보기차식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볼 거는 좀 옛날 거네. 2007년. 2007년이면 엄청 옛날이죠. 벌써 한 14년, 15년 전이네요. 9월 고1 19번. 뭐 19번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긴 해. 자, 여기는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 정리 단원이 살짝 들어가 있고, 자, 3차 방정식의 혈례근, 3차 방정식의 혈례근, 근이 지금처럼 이 아이가 근이면 자동으로 마이너스 2i도 근이 된다라는 거. 그 혈례근에 대한 얘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까요? 일단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가조건에 따라서 fx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있고 당연히 나머지가 없겠지. 나눠 떨어지니까 고로 f4는 0이 됩니다. 4를 집어넣으면 64, 16a,
4b 더하기 c가 0이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식이 나오고요. 자, 근이 2i예요. 근이 2i. 그러면 2i, 한근 2i, 나머지 한근 마이너스 2i. 그리고 나머지 한근 뭔지 몰라서 알파라고 할게요. 자, 세 근을 더하면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도 들어가겠네. 근계간 여기에 켤레근까지 요거 다 더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예분의 마이너스 1. 자, 둘둘이 곱하면 자 이렇게 곱하면 4 2i 알파 마이너스 2i 알파 사라지고 이건 사라져 또 친절하게도. 그러면 둘둘이 곱한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b는 4 그리고 셋 다 곱한 게 4알파가 마이너스 c. 자, 아까 b는 좀 전에 아예 4였고 a는 알파, c는 a는 알파 아니다. a는 마이너스 알파, c는 마이너스 4알파. 자, 그러면 12알파가 16, 80, 12알파 아니다. 20알파가 16, 80 나옵니다. 20알파가 80 나와요. 따라서 알파는 4. 그러면 알파가 4면 a는 마이너스 4. 알파가 4면 c는 마이너스 16. 자, 정리하면 fx 식이 애초에 a가 마이너스 4, b가 아까 전에 4, c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럼 f2x는 어차피 x자리 2x 들어간 거니까 2x를 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2x를 다 집어넣으면 8x 세제곱 자 16x 제곱 8x 빼기 16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세근의 곱은 예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2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세근의 곱 물어봤으니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는 겁니다. 혹시 공식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해주면 설명이라기보다는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해요. 다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 둘둘이 곱해서 다 더한 건 a분의 c 셋 다 곱한 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이거 필수 암기죠. 필수 암기. 필수 암기 꼭 기억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2007년 9월 엄청 옛날 19번 문제입니다. 이게 1학년 문제는 최신 문제 중에 뭐 최신 것도 있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이 문제 좋다라고 하는 게 최신 거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각오로 많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2010년 문제고요. 이것도 3월 달이네. 뭐 고2라고 적혀 있으니까는 말이 고2지 3월이면 고1입니다. 보통은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뭔가를 집어넣으면 0이 될 텐데 인수정리지. x에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k 플러스 3 빼기 k 없어지고 0 되네. 고로 저식은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현재 x는 실근이 누가 있냐? 1이 있죠, 일단. 그리고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3이고 알파 베타가 k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세 개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 때 이게 메인 조건입니다. 직각삼각형이란 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뭔가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이랑 같은데 여기서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눌 것 같아. 첫 번째 1이 가장 긴 변이다.
1제곱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수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알파 제곱이 1제곱 베타 제곱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베타 제곱이 1제곱 알파 제곱이 될 수 있는 경우. 사실 2번과 3번은 거의 같은 걸 거예요. 어차피 긴 거를 알파라고 하면 되니까요. 긴 걸 알파라고 하면 되니까. 자, 그럼 이 상태로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 거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에 따라. 그럼 9, 3집으로는 9 빼기 2k. 그게 1이죠. 따라서 2k는 4, 8이 나오기 때문에 k는 4가 나와요. 일단 4라는 답이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이걸 넘기면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1입니다. 그리고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빼기 베타고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요. 3 알파 빼기 베타가 1이고요. 넘겨서 알파 빼기 베타는 3분의 1인 상태에서 양변의 제곱을 한번 해봐. 그러면 이거 있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거고요. 그러면 3의 제곱에서 4k를 뺀 게 얼마가 되나요? 우변 제곱한 9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4k가 9분의 80이 되고요. 9, 9, 81, 80. 그러면 9분의 20이 나와요. K값이. K값이 9분의 20이 나옵니다. 아까 K값 얼마 나왔고? 4도 나왔고요. 됐죠? 이건 아마 베타를 똑같이 잡아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답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하나는 4, 하나는 9분의 20. 됐지? 근데 K의 값이 분수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마 K가 4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 K가 4가 왜 안 되는지부터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음, 자, K가 그냥 4라고 가정을 해볼게. 여기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인데, 이게 변의 길이란 말이야. 알파 베타는 세변의 길이야. 그럼 당연히 알파 베타는 실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가 0이라고 치면 판별식을 써주면 자 b제곱 마이너스 4의 일치가 0보다 작아요. 그럼 k가 4인 경우는 답이 안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k값은 9분의 20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차 이상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2011년 9월 문제네요. 19번 난이도는 상 문제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고요. 둘둘이 곱한 친구들은 b가 될 거고 셋 다 곱한 건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친구들을 근으로 가진 친구가 얘래. 다행인 건 어느 정도는 값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세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 그리고 세근의 자, 일부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계산은 안 한 걸 써놓을게. 둘둘이 곱한 거죠. 둘둘이 곱한 게 a분의 c. 그리고 셋 다 곱한 게 이게 a분의 마이너스 t.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은 통분을 다하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로 묶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제곱이 1이면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 약간 좀 귀찮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거야. 답이 똑같이 나오던가 아니면 하나는 답이 안 되던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것도 계산해 보면 이게 둘둘이 곱한 거는 현재 알파, 베타 제곱 감마분의 1. 아마 알파, 베타, 감마 제곱분의 1. 알파 제곱, 베타, 감마분의 1. 이거를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으로 통분하면 아마 이렇게 될걸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쨌든 1이 확실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3이니까 결론은 나오는 게, 자, 이게 얼마? 약분하면 3이죠. 그래서 이게 B가 3이야.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게 지금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어쨌든 문제에서 A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1이고, 아까 B는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고, 자,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얘는 2분의 1이겠죠? 넘기면? 그렇지? 아, 쏘리.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1 아니었지? 얘는 아까 3이었지? 알파, 베타, 감마가 요게 2분의 1이었다. 요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잠시만요. 음, 아, 이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이게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그러면 이거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일 텐데. 근데 어차피 그러면 얘가 또, 완전 잘못 풀었네. 얘를 계산한 건데. 이르나 저르나, 지금 C가 아까 1이야, C가. 계산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C가 1이고, 그러면 얘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4죠.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근과 계수의 관계 열심히 쓰고 통분만 잘해주면 돼요. 자, 계산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는. 자, 2011년 11월 고1 29번 문제고요. 29번 문제긴 하지만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2 플러스 i가 근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2 빼기 i도 근입니다. 편리 복소수.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잡을게.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2 a 나오고요. 자, 둘둘이 곱하면 이렇게 그러면 2분의 2a. 자, 셋 다 곱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자, 계산을 다 하면 a는 알파 플러스 4. 자, 여기도 4알파 없어지고 플러스 5. b는 4알파 플러스 5. 그리고 c는 5알파.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나오고요. 나 조건에 따라서 얘는 얘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p1은 1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p1이 바로 1 빼기 a 더하기 b 빼기 c가 1이고요. 자, a 대신에는 알파 플러스 4, b 대신에는 4알파 플러스 5를, c 대신에는 5알파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6알파, 2알파는 1이 나오고요.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겠죠. 알파가 2분의 1이면 a는 2분의 9, b는 7, c는 2분의 5요. 이걸 다 더하라고 했네. 이렇게 더하면 2분의 14니까 7. 결국은 다 더해서 14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좀 정형화된 문제인데, 자, 정리하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번에 2012년 9월 고1 27번 문제입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중3 이게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사실 아직은 안 풀어봐서 모르겠는데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원과 직선, 원과 비례라는 단어 중에 자, 이렇게 되면 PA 곱하기 PB가 PC 곱하기 PD가 된다라는 공식 하나가 있어요. 요거의 변형된 공식이 지금처럼 접하게 되면 여기 A, B, C면 PA의 제곱이 PB 곱하기 PC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요거를 기억을 해줘야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PA 접하고 있죠. PA의 제곱은 PB 곱하기 PC예요. BB 아니고 BC 아니고 그러면 PB는 이거고 PC는 여기서 이만큼 더하면 되지. PB랑 BC랑 더하면 되지. 얘네들이 더하면 되잖아.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요. 전개를 더하면 4, 6에 24 x제곱.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취향에서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공식 비스무리한 게 있기도 한데 그 공식을 외우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게 합차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x제곱 따라서 x 4제곱 플러스 8x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되고 이걸 정리를 다 하면 x 4제곱 7인데 17 넣으면 17 더하기 16. 자, 이거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1이랑 6으로 되네요. 16으로. 그럼 x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 4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다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음수는 당연히 안 돼. 음수는 당연히 안 되고 될 수 있는 x는 양수인 1이랑 4밖에 없죠. 그럼 모든 x 값의 합이면 당연히 답은 5가 나올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이번 문제는 2012학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17번 문제입니다. 3차 방정식은 따로 근해 공식, 판별식 이런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 다만 3차는 당연히 1차가 3번 혹은 2차 곱하기 1차겠지. 무슨 얘기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될 것처럼 생겨도 될 확률이 높아서 일단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k 플러스 3 플러스 k k도 사라지고 상수항도 다 사라지네. 고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필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쓰든 끼워 맞추든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세 근이 모두 음수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미 확정된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인 근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음수인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를 내가 y라고 잡아놓고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할게 차라리. 자, 여기 근이 나와야 돼 일단. 뭐라고? 근이 나와야 돼. 교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음수가 되려면 0이 여기 있어야 돼. 0이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러면 y절편이 뭐보다 커? y절편 0,k 이 k인데 k가 무조건 0보다 커져야 되고 현재 축은 어차피 누군 것 같아? 축은 애초에 마이너스 4분의 3이기 때문에
음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축이 음수고 y 절편이 양수고 근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써야 돼. 외워서 푸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럼 k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고 k는 8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고 0보다는 뭐하고 크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근해 분리인데 사실상 3차 방정식 문제라기보다는 2차 방정식 내지는 2차 함수에서의 근해 분리랑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19학년도 3월 고2 이과 20번. 20번이면은 나름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는 둘째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갓 들어왔거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모의고사나 수능 형태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진입 판별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쌤이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약간의 팁을 주자면 이거 보통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통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기획은 맛보기야. 뭔가 얼마일 때를 딱 주고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기획부터 푸는 게 좋아. 기획 풀면서 자신감 뿜뿜하고 니은에서 뭔가 규칙이나 이론 같은 걸 하나 찾아야 돼. 규칙, 이론, 뭐 정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돼. 그리고 디귿에서 보통 이 니은의 내용을 적용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이거를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막 풀면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니디를 순서대로 기읍 풀고 니은 풀고 디귿 풀어야 돼. 꼭. 오케이? 자, 그럼 기읍부터 풀어볼게. 자, 간단해.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 fx가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없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f1이 0이라는 거야. 인수 정리라는 거에 따라서. 그럼 실제로 1을 대입해보죠. 1은 1. 1 다 집어넣으면 2a 빼기 1 b제곱 빼기 2a 빼기 b제곱 보다시피 다 없어집니다. 0이 맞아요. 따라서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 게 맞습니다. 자, 이걸 그냥 그대로 토대로 뭐 다르게 갈 것도 없어. 기억에서 한 건 당연히 써먹어야 돼. 기억에서 한 걸 써먹으면 fx는 식을 아예 정리하면 x 빼기 1 자, 인수분해 하면 x제곱 여기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2ax까지도 있을 거야. 자, 니은 현재 b도 a도 음수인데 a가 더 작은 음수래. 근데 서로 다른 자, 어떤 이게 중요해. 어떤은 모든이 아니잖아. 한 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이건 참인 거야. 어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일 수 있냐라는 거야. 자, 다들 집중.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일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중근을 가져. 그럼 여기서 실수인 중근이지. 그럼 여기 중근 하나, 여기 x는 1 하나. 당연히 1과 중근은 같지 않아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중근은 같지 않아야 돼. 이러면 두 개 가질 수 있어. 오케이? 그 두 번째가 있나? 얘가 여기도 혼자서 실근 하나, 허근 하나를 가질 수는 없거든. 이건 불가능해. 실근 두 개를 가지면 실근 두 개를 가지고 실근 안 가지면 안 가지는 거지. 실근 하나만 가지고 허근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요럴 때밖에 없어. 여기서 1이고 여기서 중근이 나오는데 또 있어. 죄송합니다. 여기서 누가 근일 수 있어? 여기 x가 1이고 여기서 실근이 두 개가 나왔어. 여기서. 근데 하나가 1이고 하나는 1이 아닌 뭐 다른 실근인 거야. 그러면 요렇게 한 개, 요렇게 두 개에서 서로 다른 실근 두 개가 나올 수 있지. 자, 일단은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 애초에 여기서 허근 두 개 나와버리면 이건 다 헛방이야. 자, 판별식 써보면 a제곱, 자, 반의 제곱 빼기 b. b 제곱인데 여기 칼에서 잘 안 보여요.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일단 커야 돼. 근데 봐봐. a, b 둘 다 음수인데 a가 더 작은 음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a가 마이너스 4, b가 마이너스 3인 거지. 그럼 2제곱 2제곱보다 크잖아. 0보다 큰 게 맞습니다. 그럼 실근 두 개 나와요. 실근 두 개 나오고 중근 아니야. 완전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여기서도 근이 될 수 있잖아. 그래야지만 되지. 그게 되는지 확인하자고. 이게 0이 될 수 있냐? 이게 0이 될 수 있으면 니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b제곱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볼게. a가 한 마이너스 2 정도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면 b제곱이 3이야. 그럼 b는 마이너스 루트 3 하면 되잖아. 그럼 이 조건에 문제가 없지. a, b 둘 다 음수인데 a가 더 작은 음수야. 그럼 니은도 될 수 있겠구나 가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아까 했을 때 근데 세 근의 합이 7이라며. 서로 다른이야. 그리고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그럼 여기서 이미 1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6이 나와야 돼. 그리고 뒤에는 뭔지 모르겠지. 근데 아까 b제곱이라고 둡시다. 사실 이러면 요게 아까 식이 누구랑 같은 거였어. 인수분했을 때. 이거랑 같은 거였기 때문에 b는 확정이야. b는 쏘리. a는 마이너스 3으로 확정입니다. a가 마이너스 3이 확정인 상태에서 b가 될 수 있는 값이 누가 있는지 보는 거지. b가 될 수 있는 값이. 근데 서로 다른이지. 서로 다른이니까 일단 1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이 0이 될 수는 없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1이 아닌 두 실근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 됐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커야 돼. 근데 아까 a가 누구였어? 좀 전에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아예 구해버렸단 말이지. 9 빼기 b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일단 b가 될 수 있는 게 누가 있냐면 음, b 그냥 정수지? 정수면 b제곱이 9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있어. 자, 그리고 a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애초에 그냥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b제곱.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이걸 만족시키는 애는 없는 것 같고 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b가 5종류 나오니까 결국 순서상도 a가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b는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되는 순서상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5개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 보통 선배들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냥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5번으로 찍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좀 잘 먹혔어. 맨날 답이 기니디였거든. 5번이었다고. 근데 요즘은 선생님들도 문제 내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너무 너네가 5번으로 찍어서 맞추니까 5번이 아니게끔 하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일 확률이 높긴 해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의 본질이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걸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맞으면 그걸로 니은이 맞고 기억 니은을 이용해서 풀면 디귿이 맞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5번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5번으로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2015년 9월 문제입니다. 2015년 9월달 고1 1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3차 함수의 근이 이 친구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친구도 근일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죠. 그리고 이 친구도 근을 가져요. 근데 얘네 둘이 공통인 근을 가지게 된대.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가 가지고 있는 근이 이 셋 중에 아마 하나겠지. 셋 중에 하나일 거야. 그래서 if 그 한 근이 이거라고 하면 사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게 근이 되면 얘도 자동으로 이것도 근이 됩니다.
그럼 이게 두근의 곱이 계산을 해보면 두근의 곱이 4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두근의 곱은 2란 말이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둘의 공통인 근은 바로 얘도 아닌 바로 얘입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m이라고 지금부터 둘게요. 자, 저걸 m이라고 두면 지워지질 않네. 자, 그리고 나서 이 m과 AB 여기서 또 포인트는 실수 AB시며 EA와 EA가 같은 A라는 거죠. 같은 A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우연찮게 같은 A가 된 게 아닐 거라고. 여기가 같은 A라는 걸 분명히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얘네들부터 먼저 좀 알아볼게. 얘네들 근이 이거라며. 그럼 보자. x 그 방정식이 이렇게 풀릴 거야. 이 3차 방정식이. 전개를 다 하면 x제곱 잠시만요. 둘이 더하면 루트 3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4 3 1 제곱하면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이걸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루트 3i 1 플러스 3 마이너스 4 두고내고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 식이에요. 누가? 얘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같은 A라 그랬잖아. 이거 전개해봐봐. 얘네들 전개하면 x 세제곱 그리고 2 플러스 mx 제곱 4m 그리고 4x 4 플러스 2mx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 요 식이 현재 이 식이랑 같은 식이죠. 고로 A는 이거고 B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놓고 C는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얘네도 누굴 근으로 가져? m을 근으로 가진다고 했지. 그럼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m제곱 플러스 am 더하기 2는 0인데 a 자리에 일종의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계산하면 m이 1 나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m이 1 m이 1이면 a는 마이너스 3 m이 1이면 b는 6 m이 1이면 c는 마이너스 4요. 아, 근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네. 그냥 m이 얼마인지 물어봤죠. 그럼 m이 1입니다. 자, 켤레근도 켤레근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가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근은 답이다라는 거야. 자, 뭐라고? 근은 답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까지가 고1 15번, 2015학년도 9월 고1 15번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20학년도 9월 고1 15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한 허근을 Z라고 표현했어요. 나머지 다른 한 허근은 Z 바일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이없게도 되네요. x에다 1 대입해보면 1, k 빼기 1 더하기 k 보다시피 빼기 k 그러면 0 됩니다. 그럼 쟤네들이 인수분해를 하면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k 그리고 kx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응.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z 더하기 z바는 여기 두 군이 하나는 z가 하나는 z바거든. 둘이 다 함께 마이너스 k고
ZZ 바가 K가 될 건데 이게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쉽지? 잘못 풀었나? 그럼 K 값은 그냥 2가 나옵니다. 되게 어려운 건 줄 알고 풀었는데 한 개도 안 어려운 문제. 그냥 근을 가지면 나머지 켤레근을 가진다와 그리고 보통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그거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 2017학년도 11월 9일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메가 이야기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자, 그냥 설명을 쭉 해볼게. x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있어.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3개일 거야. 그 근이 인수분해를 해서 넘겨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 x는 1이라는 실근 하나가 탄생을 하고요. 나머지 두 근의 정체는 굳이 근의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와요. 허근 두 개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허근 중 하나를 우리는 오메가라고 앞으로 부르게 될 거야. 참고로 오메가는 상당히 애매는 아니지 미안. 오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해.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수학 시간이니까 그냥 오메가랑 이거의 근이라는 거.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면 당연히 오메가 바도 근일 거고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곱한 게 1.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당연히 이것도 성립, 오메가 바도 성립. 그리고 당연히 처음의 식에 대입해도 성립. 여기서 오메가가 3주기. 왜 i가 4번 곱하면 1 되는 것처럼 오메가가 3주기. 가끔씩 오메가 비슷한 애가 있는데 걔는 6주기를 가지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랑 짬뽕을 하면 오메가 바도 1이고 오메가 세제곱도 1이니까 둘이 같을 거거든. 양변에 오메가를 지워버리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가 된다. 오메가 바가 된다. 반대의 경우 이게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랑도 같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가 된다. 여기까지도 파생돼서 나와요. 괜찮아?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토대로 기억부터 하기. 아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 1이라고 얘기했죠. 기억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건 통분을 해도 되고 그냥 계산을 해도 되긴 한데 오메가 요 보이지? 오메가 바 곱한 게 1이야. 그러면 오메가 분의 1은 얘 넘기면 오메가 바지. 그럼 이건 오메가 바야. 그리고 이게 오메가 바를 제곱한 거지. 그럼. 그리고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넘기면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1이지. 좌변. 우변도 똑같이. 아까 여기서 오메가 바분의 1은 넘기면 어떻게 돼? 오메가 바분의 1은 오메가지. 그럼 이게 결국 오메가. 얘는 오메가 제곱. 근데 여기서 어차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도 얘네들 넘기면 우변도 이것도 마이너스 1. 그럼 좌변, 우변 같은 거 맞고요. 되죠?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뭔지 잘 몰라서 계산을 좀 해보기 전에 자, 기본 아까 이거 있었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럼 얘네들 이쪽으로 싹 넘겨봐봐.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은 바로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오메가 제곱. 그럼 좌변은 오메가 2n 제곱. 됐죠? 자, 이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오메가 파의 n제곱. 이게 같아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잘 모르겠고 n에다 1부터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냐.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진 않아. 오메가 제곱은 그냥 오메가 바랑 같지. 그럼 1일 땐 안 되고 n 2 집어넣어 볼게. 2 오메가 4제곱이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같냐. 근데 이건 오메가거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4제곱은 그냥 오메가입니다. 그럼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같냐. 그건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같을 거예요. 이게 오메가가 오메가 바의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럼 2가 돼. 2 딩동댕 아마 3 집어넣지? 오메가 6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냐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오메가 6제곱도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안 돼요. 3 안 돼.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1, 2, 3 있었지. 근데 1 안 되고 3 안 돼. 그리고 4를 집어넣어 보잖아. 4도 아마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오메가 8제곱이 이거랑 같냐는 얘기인데 이거 그냥 오메가 8제곱이면 제곱이고 얘는 오메가 바지. 그치? 그럼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가 같냐라는 거잖아. 4 집어넣으면. 그러면 어라? 4도 돼요. 2도 되고. 그럼 지금 현재까지 상태가 어때? 현재까지 상태가 아, 홀수는 안 되고 홀수는 안 되고 짝수는 되는구나. 그럼 100까지 n의 개수는 당연히 짝수 50개 맞잖아. 반 짝수, 반 홀수니까. 그래서 기니디가 또 다 맞습니다. 오메가 이야기였어요. 오메가 이야기는 아마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할 일이 한 번 이상은 있을 겁니다. 2021학년도 6월 30번 문제. 뭐라고? 30번 문제. 엄청 어려운 거라는 거죠. 엄청 어려운 거.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나 싶다, 솔직히. 이 정도면 풀만 하거든, 공부 좀 열심히 했으면. 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가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된다. 이걸 진짜로 나눌 건 아니고 진짜로 나눌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어디서 나온 식인지를 아셔야 돼. x세제곱 빼기 2를 인수분해하면 요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근 바로 오메가. 다시 얘기하면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하면 이게 얼마가 된다? 오메가든 오메가 바든 오메가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pn 오메가가 0이 될 거다 라는 거야. pn 오메가가 0이라고. 오케이? 자, 그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찾은 핵심 데이터는 이거야. pn 오메가가 0이다. 대입해봐.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그렇게 해서 언젠가까지 계산을 하면 이게 0이 되고 넘기면 결국 64가 돼야 되지. 근데 잘 모르겠어. 자, 그리고 아직까지 1학년 친구들은 여기까지 진도를 잘 안 나가겠지만 n이라는 문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이제 수열 문제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규칙 찾기야. 근데 규칙을 이론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기납법. 다시 얘기하면 노가다. 하다 보면 뭔 규칙이 있을 텐데 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이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과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는 이 두 가지 재료를 갖고 지금 풀어볼 거야. 요게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요게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오메가 세제곱이지. 그리고 이게 오메가 세제곱 1이야. 그럼 이건 2지. 그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바로 1 곱하기 2여서 2야. 아, 그렇네. 3개 끊으면 2라고. 그리고 이게 규칙을 가지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 한 번만 더 보여줄게. 6제곱까지 또 3개를 끊어볼게. 이거 어차피 오메가거든. 이거 오메가 제곱이거든. 이거 어차피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거 아까 뭐였어? 아까랑 똑같아. 오메가 제곱이야. 이거 계산다 하면 마이너스 오메가고. 이거 얼마야? 이거 2야. 근데 이거 곱하면 또 오메가 세제곱이고 이것도 1이야. 그럼 결국은 이렇게 곱해도 2지. 오케이. 뭐야? 아, 3개씩 끊어서 2구나. 그럼 64가 나오려면 2의 6제곱이거든? 그럼 이게 3개가 2니까 이런 3개짜리가 몇 번 나와야 돼? 6번 나와야 돼. 3개짜리가 6번 나오려면 결국은 오메가 18제곱 있을 거야, 마지막에. 3개짜리가 6번 나와서 2가 6번 곱해져서
2의 6제곱이 나온다고. 그럼 일단 누가 되냐면 18이 돼.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모든 자연수의 n의 값이니까 18 말고 더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에 19를 만약에 한번 더해봐봐. 여기까지 이미 2의 6제곱은 64가 됐어. 이거는 어차피 오메가인데 여기다가 1 플러스 오메가 곱해봐야 뭐는 아니야. 64는 아니야. 근데 20제곱까지 하면 아까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치? 아 이게 아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였다. 그럼 또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거든. 여기까진 괜찮은 거야. 20까지는. 어차피 1을 둘이 곱한 게 1이잖아. 아까도 앞에서 두 개 곱한 건 1이었잖아요. 1을 곱해도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20일 때도 20일 때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거라는 거지. 이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이 18이랑 20 둘이 더하면 38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솔직히 선행을 좀 한 친구들이 풀기 수월할 것 같긴 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오메가 이야기와 그리고 수열. 뭐 수열이라는 단어가 어색하면 규칙 찾기. 규칙 찾기. 괜찮을까요? 자, 요게 2021학년도 6월 30번 문제였습니다. 자, 2021학년도 11월 9일 29번이요. 난이도는 나름 최상인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만 이제 갓 고등학교를 들어간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잘 못하는 게 자, 팁을 몇 가지 줄게. 미지수 잡는 걸 미지수 설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응? 용기 있는 가감한 미지수 설정 이게 필요해. 그리고 문제 주어진 조건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라. 주어진 조건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올 때까지 쪽쪽 빨아갖고 철저하게 이용하라는 거. 주어진 조건은 제대로 이용해라.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현재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 세 가지인가?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거. 그리고 A, B랑 C, D가 원의 지름이라는 거.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 데이터 이거. 이 세 가지를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원이 나왔는데 반지름이 모르면 이래저래 불편하죠. 그러면 반지름을 잡아요. 보조선을 내리면 내가 수선을 내린다고 원래는 내리려고 했는데 이게 원위의 한 점일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여기까지가 R이잖아. 근데 여기가 반반이니까 여기가 2거든. 여기 R 빼기 2죠. 그렇지? 응. 그러면 그리고 여기 R 빼기 2면 여기는 합쳐서 2R 빼기 4요. 여기도 당연히 2R 빼기 4겠지. 여긴 4일 거고. 자, 그럼 문제 주어진 이 식을 이용하려면 일단 둘레의 길이부터 4 이거 다 4 2R 빼기 4 4 2R 빼기 4 그리고 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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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보자. 이거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결국은 R이 8개 8R 됐죠? 넓이는 여기 높이를 알아야 넓이를 구하는데 요게 피타고라스를 쓰면 요걸 h라고 하면 h제곱은 r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뺀 거고 이러면 4r 빼기 4예요. 따라서 요 h는 2 루트 r 빼기 1이죠. 근데 그걸 몇 배 해야 돼? 어차피 2배 해야 되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찾는 진짜 높이는 왜 이래 요거 2배 해야 되니까 우리 지워지지 자꾸 요 2배 해야 되니까 4에 요거네요. 자 그럼 넓이 구할게요. 윗변 그리고 아랫변 또 이거 없어지고 거기 4아래 높이 하고 2분의 1 그러면 4아래
어? 왜 자꾸 사라지고? 그거 뭐였지? 높이가?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4에 없어지면 2 이렇게. 그럼 8R 이렇게 되네요. 괜찮나요? 어, 그러면 이거를 문제 주어진 요 조건에다가 다 대입을 해봐봐. S 제곱하면 64 R 제곱 R 빼기 1. 여기다 8L 하면 64 R은 6720. 64로 나눠주면 좋겠다. 6720. 64로 나누면 64. 100 되는 것 같은데 105인데 이거. 그러면 64 없어지고 이거 105. 정리하면 R 세제곱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R 빼기 105는 0. 이게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왠지. 1은 안 되고 당연히 3도 안 될 것 같고 5 안 되나? 5 집어넣으면 R에다 5 집어넣으면 125 25 플러스 5 빼기 105 그러면 130 0대. 그럼 저기 인수분해가 자리가 없어서 좀 지울게 여기. 인수분해하면 R 빼기 5에 21 그리고 마이너스 5R 제곱 이렇게. 뭐 여기서 어차피 폭은 나오니까 의미 없고 결국 우리가 찾는 반지름이 5인 거야. 근데 여기서 다시 BD의 길이 물어봤단 말이야. 이거. 그러면 지금까지 구한 거 다 대입해 볼게. 아까 5였어. 5 집어넣으면 이게 6, 이게 4, 이게 다 합쳐서 10. 그리고 아까 높이가 요거였거든? 5 집어넣으면 4니까 2. 그럼 요게 4. 여기도 4. 어? 여기 10이고, 여기 8. 그러면 BD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 따라서 10제곱 더하기 8제곱. 그러면 164.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미지수 잡는 거 걱정하지 말. 걱정은 아니고 그 용기 내서 잡아. 일단 모르면 일단 잡고 시작하는 거지. 일단 두드려 봐야 열리든지 깨지든지 뭐 할 거 아니야. 미지수 잡는 걸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잡아주세요. 그럼 풀립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건 2014년 6월 고1 27번이요. 문제 자체는 문제에서도 시작할 때 얘기하지만 연립방정식 문제고요. 음, 이거는 이거 어때? 여기 x 더하기 y를 치환을 할게. a로. 밑에 식이 a 제곱 빼기 2a 빼기 3은 0이고 이러면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이렇게 되고요. a는 3 아니면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가 3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양수의 x, y를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 양수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안 나오지. 그럼 x 더하기 y는 3이지.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6인 상태에서 저게 x 더하기 y랑 x 빼기 y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이게 3인 상태에서 당연히 x 빼기 y는 2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그냥 2x는 5고 x는 2분의 5고 x가 2분의 5면 y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0에 2분의 5에 2분의 1을 곱하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거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어. 이거 연립방정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줘야겠다 싶어서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여서 집어넣었다라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2019학년도 6월 고1 18번 문제입니다. 문제에 주어진 핵심 조건은 이건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 여기가 A면, 당연히 정사각형이면 다 A고, 여긴 A 빼기 1이겠네. 그리고 여긴 A고. 뭐야, 그냥 이게 넓이는 A인데? 그리고 EFGH는 어차피 B제곱이겠지. 그럼 B제곱에
4분의 1한 게 A다. 이렇게죠? 그럼 조건이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A, B가 정수인가? A로 잡고 B로 잡았기 때문에 조건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 5 보이죠? 여기 A 빼기 1. 여기 B 빼기 1이죠. 그러면 A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B 빼기 1이 5가 나오고 A 더하기 B가 6이 될 겁니다. 그 상태로 B제곱이 4A고요. 그럼 이제 연립하면 되지 뭐. B제곱이 4A. 그러면 B제곱 A 구하라고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 A 대신에 4분의 B제곱 이렇게 계속 계산 괜히 했다. 4분의 B제곱 여기다 대입해봐봐. 4분의 B제곱 더하기 B는 6이고 그럼 양변에 4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네? 안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B는 근해 공식 써야죠. 자, A분의 짝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반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이러면 28이니까 2로또 7 이렇게 나올 거야. 뭐 어차피 답이 있으니까 이거 바로 써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면 아마 음수가 나올 거야. 값이. 그럼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지. 답은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어떻게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어려운 문제는 풀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천천히 읽어보세요. 분석을 해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 어느 정도 시나리오 내지는 설계 도면을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돼. 무턱대고 막 덤비면 죽어요.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6학년도 6월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를 풀 때쯤 되면 심호흡 한번 하고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문제 주어진 문제 좀 읽어볼게. 음, 이 얘네들이 4개 연속된 짝수. 네. 짝수. 연속된 짝수. 요거밖에 가르쳐 준 게 없어, 문제에서. 이것만 갖고 문제를, 시나리오를 짜보자고. 일단 순서대로니까 AD를 EN이라고 해도 되는데, 참고로 AC는 이거 90도 같은데? 나만 그렇게 보이나? 여기 90도라고 얘기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A씨가 지름이라고는 얘기했나? 지름이네. 지름이니까 여기 90도 맞습니다. 여기도 지름이니까 90도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EN. 그럼 여기는 그 다음 짝수 EN 플러스 2. 그 다음 BC 그 다음 짝수인 EN 플러스 4. AB는 그 다음 짝수인 EN 플러스 6입니다.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지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피타고라스 파티를 알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파티. 응? 뭔 소리냐면 요 길 있지. 요 길 x라고 할게. x제곱은 2n 플러스 6제곱에서 2n제곱을 뺀 거예요. 그럼 이게 4n제곱이 없어지고 24n 더하기 36이 나와요. x제곱이. x는 굳이 치면 루트 24n 더하기 36이에요. 자, 이거 y라고 할게. 자, y도 똑같이. y제곱은 2n 플러스 2의 제곱에서 2n 제곱을 뺀 겁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하면 8n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러면 y는 루트 이 친구. 그럼 이놈의 n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x랑 y랑 더하면 이거죠. x랑 y랑 더하면 그 루트 요거 어느 정도는 4로 묶여서 밖으로 빠지면
이거고 얘네들도 4로 묶어서 밖으로 빠지면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2n 플러스 4. 그러면 2로 나누면 n 플러스 2. 그리고 나서는 방법이 없네요. 열심히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제곱하면 un 플러스 9, 2n 플러스 1. 대충 때려 맞춰서 나오는 숫자 없나? 없나? 잠시만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 이거 그냥 막 제곱하면 식이 좀 복잡해지고 머리를 좀 써보자고. 분명히 짝수라 그랬어, 짝수. 짝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수 베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n이 다 자연수일 거란 얘기거든. n이 애초에 자연수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애초에 얘네들을 둘이 더한 게 이것도 자연수고 이것도 자연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중에서 n이 될 수 있는 애를 그냥 때려 맞춰도 되고 너무 때려 맞추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아까 전에 이거 x와 y라고 애초에 잡기도 했잖아. 그럼 x 더하기 y가 아까 x 더하기 y가 2n 플러스 4예요, 현재. 그죠? 자, 그리고 피타고라스 아까 썼을 때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x제곱이 요거 나왔고 y제곱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x제곱 둘이 빼봐봐. x제곱 y제곱 빼봐봐. 아까 y제곱이 8n 플러스 4였단 말이야. 그럼 둘이 빼면 x제곱 y제곱 빼면 16n 더하기 32야. 빼면 맞지? 그러면 이게 x 더하기 y에 x 빼기 y로 인수분해가 되거든. 근데 x 플러스 y가 2n 플러스 4니까 2n 플러스 4를 집어넣어보자고. 여기 x 빼기 y를 하면 16n 플러스 32고. 됐죠? 그러면 이게 약분을 이게 16으로 묶이면 n 플러스 2거든요. 2로 묶이면 이게 또 n 플러스 2예요. 이게 사라진다고. 그럼 결국은 x 빼기 y가 8이야. x 빼기 y가 8이 나온다. 됐죠? 네. 그리고 x 더하기 y는 2n 플러스 4고. 괜찮아요? 그래 나서 얘네들을 계산을 해봐봐. 연립을 하면 2x는 2n 플러스 10이니까 x는 n 더하기 6이고 y는 x가 n 더하기 6이면 n 빼기 2야. 이거 아예 뭐 그냥 계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x가 n 플러스 6이고 y는 n 빼기 2라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봐봐. y가 좀 전에 뭐랬어? n 빼기 2라고 했잖아. 그대로 적용을 해봐봐 여기. 그러면 2n제곱 4n제곱이지. n 빼기 2의 제곱 n제곱 빼기 4n 플러스 4는 2n 플러스 2의 제곱 4n제곱 플러스 8n 플러스 4 4n제곱 없어지고 n제곱 빼기 12n 이러면 n이 10이거든. 오 n이 10이구나. 그럼 끝났어. 10이면 20 요거 30 여기 10이면 26 그러면 한 놈은 반지름 15짜리 한 놈은 반지름 13짜리 그럼 넓이는 15제곱 파이랑 13제곱 파이 225 169 그러면 300 424
300이다, 300. 394. 그래서 394파이가 나와. 답이 394가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미지수 잡아서 문제 푸는 건데 이런 거 겁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게 30번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쉽게 풀릴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 응? 약간 방향을 맞춘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가면서 힌트도 찾고 재료도 찾고 그걸로 하나하나씩 완성해 가는 문제야. 30번 문제는. 이게 고1 거니까 그나마 쉬운 편이긴 한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자, 됐습니다. 이거를 그냥 쭉 풀어보는 친구들은 봤을 수도 있지만 앞에서 풀었던 문제 있어. 잠깐 보여주면 이 문제인데 2016학년도 6월 고1 30번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 문제랑 이 문제는 거의 같은 문제예요. 다만 걔는 아까 30번이고 이게 19번인 이유는 이건 지가 알아서 미지수를 잡아줘. 이게 잡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자, 문제에서 A, B는 6 그리고 AC의 중점을 P1이라고 하는데 P1C가 이게 A 그리고 이게 B C에서 P2까지 그리고 P1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A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여기까지가 A 플러스 2분의 1이고 반지름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까지도 그으면 여기도 A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P2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도 여기까지가 B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요렇게 해서도 B 플러스 2분의 1 그럼 문제에서 확 티나는 조건이 하나 보이네. 이거 지름이잖아. 피타고라스 하나 쓸 수 있네. 90도니까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A, B 더한 거의 제곱이랑 같다. 전개하면 A제곱 A 더하기 4분의 1 B제곱 B 더하기 4분의 1 A제곱 B제곱 2AB인데 AB 다 없어지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2분의 1이 2AB 이런 조건 깔끔하게 하나 나오고요. 됐죠? 그리고 문제에서 메인으로 알려준 조건이 AB가 6이라 그랬어. AB가 6. 근데 AB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애냐면 AC의 중점이 A였으니까 이것도 A지. 그리고 BC의 중점이 B2였을 거. 그럼 이것도 B란 말이야. 그럼 2A 더하기 2B. 2A 더하기 2B가 6이란 얘기잖아. 결국 A 더하기 B가 3이란 얘기야. 이게 3이란 얘기잖아. 그럼 끝난 것 같은데? 2분의 7. 2AB가. 따라서 AB는 양변에 2로 나누면 4분의 7.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여도 문제 실마리를 찾는 거라니까. 그리고 미지수 잡는 거,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겁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고등학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8학년도 6월 5일 19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